2015년도 치매 극복 수기 최우수상.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박래하. 젖은 머리카락을 말리던 헤어드라이기의 윙하는 진동소리가 멎자마자 빨리빨리 와 하는 내자의 성화에 이끌려 아침 식탁에 앉았다. 이게 웬일? 물에 젖은 생쌀밥 한 그릇씩이 국그릇 옆에 놓여있지 않은가. 급하게 전기밥솥을 열어보니 어제 저녁 남은 밥에 새로 더 넣은 생쌀이 거의 한 솥 가득 뒤섞여 있었다. 아마 오늘 아침 우리 두 사람 아침밥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 내자가 쌀을 더 씻어 추가한 후 물도 더 조절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취사 버튼만 눌러놓았던 탓에 전기밥솥의 취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밥솥 취사 소동은 이번으로 벌써 4번째다. 한 달 전 10인용 큰 밥솥을 사용하던 때였다. 내자는 한 솥 가득 5컵 이상의 쌀로 밥을 해놓아야 하는 습관이어서 무더운 여름날 이틀이나 지난 밥을 먹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용 중형 전기밥솥을 새로 사온 직후였다. 종전의 습관대로 6컵 정도의 많은 쌀을 새로 산 작은 밥솥에 가득 넣고 취사 버튼을 눌러 놓았기에 취사가 될 리가 없었다. 반찬을 다 차려놓고 나를 불러앉힌 자리에서 밥솥을 여는 순간 생쌀 상태의 밥을 보는 낭패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몇 년 전부터 친척을 이웃사람으로 착각하거나 채소나 과일들 이름 대신 그거, 이것으로 부르는가 하면 10,000원, 1,000원권 지폐 단위를 혼동하는 등으로 이상한 행동을 간혹하기에 혹 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걱정되었다. 수소문 끝에 큰 병원 신경외과에서 MRI 검사 등 여러 가지 진단 결과 알츠하이머라는 판정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기로 했다. 치매 환자 간병 경험이 있는 이웃을 찾아 경험담을 들어보는 한편 치매와 관련한 서적이나 보도 자료를 널리 찾아 스크랩하기도 하면서 알츠하이머 지식 넓히기에 열중했다. 2013년 3월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세계 뇌주간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구중앙도서관에서 주선한 강의를 통해 뇌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해와 또 새로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2013년 5월 초부터 그해 12월 중순까지 24여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된 치매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이란 시리즈와 국내외에서 수시로 보도된 각종 자료들이 많은 참고가 되었다. 특히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정보를 읽고 많이 참고하였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러하다. 의학적 치료는 의사의 몫이지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활 능력이나 습관을 오래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조후 활동은 가족 몫이고 보호자가 해야 할 역할이란 것이다. 더욱이 환자를 요양원이나 보호시설에 맡기는 풍조가 대세인 요즘 나만이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삶을 함께하는 보호자가 되리라고 작심하였다. 이와 같이 알츠하이머 환자에 관해서 간호 방법을 찾고 알아보는 동안 환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사랑하는 손녀와 친척들을 기억하지 못하더니 점차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를 몰라보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평소 열정적으로 참여하던 동창회, 향후회, 신도회, 복지관 봉사활동도 차츰 빠지게 되었으며 매일 일상적 일과로 참여하던 기공체조 운동도 중단되고 말았다. 재작년 어느 봄날 성심껏 마련한 양념갈비를 들고 모처럼 친정온 맏딸에게 딸의 얼굴조차 몰라보는 치매 환자로서의 참담한 속성을 노출함으로써 온 가족이 안타까워했다. 그날 오후 가족 사진첩을 펼쳐놓고 환자에게 각자의 존재와 관계를 각인시키려고 했고 환자의 눈길이 자주 가는 냉장고 문이나 식탁 맞은편 벽들이 온통 가족 사진 전시판으로 장식되었었다. 그리고 혹 약이 될 수 있는 가족 갈등이
환자의 스트레스를 자극할까봐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받는 봉양도 사양하고 주말에만 온 가족이 모이기로 하고 평일엔 우리 내외만 함께 생활하기로 했다. 이 무렵 환자의 의학적 진단 상황을 살펴보면 2, 3개월 간격으로 예약된 시간에 담당 의사와 마주 앉아 진료를 할 때도 환자를 향한 의사의 질문에 환자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무런 반응을 못한 채 내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할 수 없이 환자의 근간 불편사항을 내가 대신 말해줄 수밖에 없었다. 담당 의사의 진료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8일 시행한 진단검사 시에도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이 심리검사는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터이니 밖에서 이 설문지를 체크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불과 10분도 안 돼서 환자가 묻는 말을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니 보호자도 여기 검사실에 들어와서 환자 옆에 앉아있어달라는 부탁이었다. 잠시 목격해도 의사의 질문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였다. 결국 내게 맡겨졌던 설문지에 요점만 묻고 응답하는 것으로 심리검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그날 납부했던 진료비 중에서 심리검사비 전액을 환불받아 돌아왔다. 작년 4월 16일에 있었던 신경심리검사에서도 시행 중에 중단되어 납부했던 검사비 중에서 심리검사비는 환불받은 사실로 봐서 결국 환자는 타인과의 대화에서 타인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환자도 자기 의사를 말로는 한마디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완전 불소통의 중퇴라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2014년 5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 인증 신청을 했더니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환자를 찾아와서 환자의 장애 상황을 실사하고 갔다. 보험공단 직원이 묻는 말에 환자는 대답 한마디도 못했지만 환자의 몸 매무새를 혼자 힘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나의 설명을 듣고 의아해하며 돌아가더니 장애 5등급 판정 통지서를 보내왔다. 사실 그때도 환자가 현관문을 나갈 때마다 누구라도 그를 꼭 따라야 하고 매일 먼 길을 다녀야 하는 기공체조 수련장에는 80세가 넘은 내가 환자를 데리고 갔다가 마칠 때까지 2시간을 밖에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돌아오는 번거로운 고역을 들기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이었다. 환자가 길을 잃고 방황할 경우를 대비해 배회 감지기를 꼭 휴대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 4등급 인증서가 필요했다. 주민센터의 행정적 도움을 받아 119 안전팔찌를 마련해 착용시켜봤고 보건소를 통해 길 잃은 환자용 인식표를 공급받아 휴대하는 가방 옆이나 입고 나가는 옷 앞서 안쪽마다 부착해 두어봤지만 그 기능이나 성능상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요양 등급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재차 실사 나온 보험공단 직원에게 행동 강화로 습관화된 사례 5-6가지를 소개하며 확인시켰더니 그제야 수긍하고 장기 요양 4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 즉시 배회 감지기를 구입, 가족과 함께 외출할 때도 꼭 목에 걸고 나가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실사 나온 보험공단 직원도 오인할 정도로 습관화시킨 생활이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 세수하고 기초 화장하기, 창문 열어 환기하기, 화분에 물 주기, 식탁에 반찬 내놓기, 시간 맞춰 식사하기, 시간 맞춰 약 먹기, 정한 시간에 운동하기 등이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행동을 4년간이나 매일 반복 강화하는 동안 환자의 생활 자체가 습관화되어 내자는 알츠하이머 판정 후 지금까지도 언어 능력이나 인지 능력 저하나 상실과 관계없이 습관대로 자기 생활에 계속 영위하고 있는 예쁜 치매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가스레인지, 전기 인덕션 레인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한 위험 차단 차원에서 환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하였다. 근간 매일 와서 환자를 도와주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환자가 전부터 계속 해오던 몇 가지 일에 대해서는 옆에서 지켜볼 뿐이지 대행하거나 거들어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최근엔 나와 함께 식사했음에도
잠을 한숨 자고 나와선 또 세수하고 밥상을 부지런히 차리는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시계판에 분침과 시침을 돌려가며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달래보아도 막무가내다. 가끔은 환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지나치게 저지함으로써 야기될 환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부득이 나도 함께 2번이나 연달아 식사하기도 한다. 우리 가정에서 환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마련한 몇 가지가 있다. 계절에 따라 입을 옷을 챙긴 옷걸이대를 환자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비치해 두어 수시로 골라 입게 해두고 있고, 아침, 저녁, 취침 전등에 따라 먹을 약을 작은 플라스틱 통에 각각 챙겨 넣어두어 때맞춰 빠짐없이 약을 먹도록 하고 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온 약에는 점심 식후에 먹는 약이 없어서 환자가 취침 전이나 아침에 먹을 약을 두서없이 집어먹는 혼동을 막기 위해 영양제가 든 약통을 아침, 저녁, 약통 중간에 비치해 두어 끼니 때마다 식후에는 꼭 약을 챙겨 먹는 습관을 형성했다. 또 시간 지키기와 청결 생활을 습관화하기 위해 주방 거실과 각 방에 시계와 화장지와 휴지통을 비치해 두고 있다. 그리고 침대 옆 벽에는 녹색 숫자로 표시되는 LED 디지털 벽시계를 설치하여 한밤중에도 방 안이 너무 깜깜하지 않게 조명 효과를 내어 용변길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내가 외출할 때 하는 우리 둘만의 작별 인사 방법이 생겼다. 모자와 바깥 나들이용 가방을 들고 나서는 나를 본 내자는 서둘러 내 스마트폰을 찾아내 가방 바깥 주머니에 꽂아놓곤 가방을 내 어깨에 메어준다. 난 치켜들었던 팔을 내리면서 내자의 등을 어루만지며 안아준다. 양손에 힘을 주어 뜨거운 포옹을 하면 내자도 내 등을 힘주어 감싸 안는다. 고와요. 좋아요? 예, 고와요. 고마워요? 예, 고와요. 모처럼 발설한 그 말이 옳든 그르든 함축된 그 뜻을 나는 안다. 나 갔다 올게. 빨리 돌아올게. 50여 년 전 슈리에 선생님의 당부 말씀을 회상하며 집을 나선다. 10여 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기공체조 강사 피 선생과는 수련 장소가 바뀔 때마다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옮겨가며 수련하는 각별한 사이다. 혼자 다니기가 힘든 요즘도 기공체조는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피 선생과 상의했더니 우리 집에 와서 개인 교습을 해주기로 했다. 집에서 나도 함께 수련하다 보니 내자가 1년 정도 기공체조를 하지 못했는데도 수련 동작이나 순서를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 칭찬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물론 발놀림이나 난이도가 높은 동작은 다소 어색하지만, 그리고 반복하는 동작에 흥미를 돋우기 위해 부르는 동료 노래는 틀리지 않고 완창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고 교습 비용이 다소 부담됐지만 개인 초청 수련을 잘했다고 생각했다. 아들의 도움을 받아 수련 과정을 촬영해 USB를 통해 피 강사 없이도 우리 가족끼리 기공체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기공체조 수련에 애용되는 몇 곡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노래 교본을 만들어 함께 익히며 같이 부르고 있다. 애창 동요 몇 곡은 아름다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지 즐거워한다. 동요 부르기는 무료함을 달래고자 할 때나 과격하게 상기된 마음을 순화시켜야 할 때, 특히 우울한 기분을 밝은 분위기로 전환코자 할 때는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레퍼토리로 자주 활용하고 있다. 치매 환자의 특성인 의심 증상, 난폭행위, 우울, 가출, 폭식, 환각, 창란 등이 아직은 없기에 지금껏 생활해온 방식으로 조용하게 미소 짓는 삶을 살아가는 예쁜 치매로 나와 함께 생을 마감하기를 소망한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자는 잔잔한 손뼉을 치다가 점점 손뼉 소리가 커진다. 나도 내자의 밝아지는 표정을 보며 큰 소리로 함께 부른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환자의 기분 전환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